오늘 장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빅쇼트의 그 네. 주인공이었던 그 외국인 투자자가 뭐 우리 롤러코스터 증시를 두고 음. 아포칼립스의 징조다. 뭐 요런 말을 했고 근데 원래도 조금 비관론자라고는 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지금 증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외국인들도 이렇게 이 세계에서 지켜보는 코스피거든요.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장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지 네. 멘토님의 그 진단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음, 그렇죠. 음. 뭐 일단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늘 이제 좀 비관적으로 좀 음, 얘기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미리 뭐 네.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네, 네. 결국에는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실적과 사실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인데 네. 그 두 개만 점검을 하면 돼요, 사실. 음.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향방에 달린 것은 제가 앞서 향후 실적과 네. 그리고 이제 밸류를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이 두 기업이 밸류가 현재 높은 상황일까요? 어,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네. 실적 대비, 그러니까 향후 네. 밸류에이션을 보통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음.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뭐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은 네.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향후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매우 싸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코스피 가격 자체가 현재 버블이다. 이렇게는 진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밸류로 측정이 어렵긴 해요. 근데 오늘의 장세만 봤을 때는 제가 3월 달부터는 좀 제가 이제 한 일주 동안 못 나왔나요, 방송을? 네, 네. 방송을 못 맞아요.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3월부터는 이제 코스닥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금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민간 쪽에 이제 자산 운용사나 이런 쪽에서도 액티브 이제 코스닥 ETF 등을 준비하는 등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증권사, 금융권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 효과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효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ETF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네. 그 기대감에 미리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차별화된 장세가 보였죠. 오늘 코스닥이 3%가 올랐고 코스닥은 0.02%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오늘 중심이 이제 코스닥 소부장이라든지 네. 그냥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업, 이런 기업들로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봤을 때는 일단 코스피 자체는 우선 실적 대비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이 아직 적절한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평가예요, 아직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은 어렵지만 네. 정부 정책 효과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반도체 쪽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밸류가 좀 높은 상황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면은 네.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지금 봐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장세가 애초에 조금 다른, 또 종목도 다르기 때문에 지수가 궁금하신 분들도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하나하나 오늘 많은 거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사실 이런 급락장과 급등을 오가는 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뭐 다양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이따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볼까요? 코스피 5,584.87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154.67로 마감을 했고요. 이 코스피에 있는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제 이동할 조짐이 며칠 전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코스닥이 확실히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이 정부가 언급했던 3,000피까지는 좀 멀어 보여요, 사실은. 네.
3,000 아, 3,000포인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다들 3,000피까지는 될까? 이런 의구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천 닭, 네, 그쵸? 3,000 네네. 닭. 네. 뭐 2,000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무리가 가능해 없이. 보인다. 오, 이런 의견은 나오고 있지만 네. 그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연기금이 이제 가세하고 이러면 음,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올리는 게 쉽습니다. 아무래도 음, 규모도 작고 그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사실 음, 꾸준히 수급을 유입시키면 지수 들어올리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음,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천까지 가려면은 그만큼 좀 이제 실적하고 음,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정당화되지 못하면 네. 사실 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음, 아무리 뭐 정부에서 목표를 둔다 해도 네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쵸. 어쨌든 현실적인 그런 음, 수치로만 봤을 때는 음, 어,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실적과 그리고 음, 향후의 어떤 정책 이런 네. 부분을 봤을 때는 2천 정도까지는 좀 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좀 생각을 하고 물론 그 2천을 달성한 이후에 네. 3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그쵸. 수 있지만 좀 확률적으로 음, 좀 평가를 해보자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2천부터 먼저 확인하고 아, 3천은 아직 예, 조금 이른 예. 시기다. 아직 뭐 네. 1,500도 안 됐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1,100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가 이제 그 1,000을 달성한 이후로 1,100과 1,100 사이를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코스피가 지금 오르는 거랑 비교를 하니까 네. 너무나도 느리고 네. 또 정부가 언급한 거에 비해서 좀 적게 오르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어 올리고 네. 있잖아요. 뭐 더하면은 뭐 현대차 정도가 될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뭔가 코스피를 50% 이상 두 종목이 견인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 장세는 아니다 네. 보니까 어떤 지점을 조금 더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뭐 제가 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음, 반도체가 워낙 좋잖아요. 그럼 음, 당연히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 네,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음,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네,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음, 예. 하지만 이제 밸류를 이제 점검을 해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당연히 밸류는 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2차 전지 등등이 또 지수 상단을 받쳐주고 있는데 네, 사실 바이오 2차 전지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음, 워낙 뭐 바이오는 뭐 측정이 원래 안 되는 것이고 네, 원래 이제 기대감, 뭐 신약 개발 기대감 이런 등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 음, 2차 전지도 업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어,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음, 물론 이제 전기차가 아직은 수요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음, AI 데이터 센터 뭐 ESS라든지 음, 그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네, 이쪽으로 이제 향후 수요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네, AI 데이터 센터 쪽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요 로봇 쪽도 이제 막 이제 시작하려는 음,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정당할 수 없고 예전에 이제 그 기술 버블, 인터넷 버블 있었을 때도 2,000포인트가 넘었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어, 그 어떤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 음, AI 전환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기술 개발에 따른 기대감, 정부 정책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코스닥을 지켜봐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드리고 반도체에 대한 있습니다. 이야기도 이따가 조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편님께서 이제 코덱스 150 올려서 세금도 걷고 주가 올릴 필요도 없고 돈도 벌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치 상황이 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페이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 거래대금 기준의 업종 테마별 탑5 볼게요. 역시나 이제 코리아 밸류에이션 반도체 중심의 기업들 업종들 테마별로 주목을 받고 있고 2위로는 이제 우주항공과 국방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국방이 조금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방산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등이고요.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과 한국 항공우주, 스피어 등등 있습니다. 이따가 LIG 넥스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주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주요 공시와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시 요약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소각 규모가 지금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소각 규모가 약 2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음, 지금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공시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에 나온 공시예요. 네네.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잘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이렇게 소각을 해주면 사실 이제 주가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은 그렇게 오르진 못했어요. 오늘은 코스닥의 날이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제 코스닥에서 주목받는 게 이제 뭐 올릭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알지노믹스, 에임드 바이오, 그다음에 뭐 ST팜 이런 네. RNA 치료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셀트리온도 실적은 좋아요. 네, 실적은 좋은데 다만 수급 자체가 지금은 좀 코스닥에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이다 보니까 좋은 어떤 뉴스가 나와도 네. 오늘은 좀 상승이 좀 별로 안 나왔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있는데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뭐 다음 날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나요? 기회가 되긴 하죠. 기회가 어. 되긴 하는데 주가가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어. 기회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언제 올라가느냐가 항상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싼 상황에서 뭐 매수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언제 올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당분간은 코스닥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쵸. 셀트리온이 지금 싼 건 맞지만 음. 물론 이제 시간을 들여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셀트리온이 지금 사면 적절한 가격이긴 해요. 네. 네, 그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 특징주로 LIG 넥스원 비롯한 방산주들 좀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인데 먼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 2의 수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LIG 넥스원 우주로 치솟나 등등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이제 LIG1 넥스원 있잖아요. 제가 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자, 지금 LIG 넥스원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홈페이지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유도 무기로 천궁2 있고 또 해양 무기로 마리타임이라는 게 있고요. 감시 정찰로 뭐 인텔리전스, 서베일리언스 그리고 뭐 다양한 거를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산이나 뭐 국방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LIG 넥슨이 지금 좀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이슈로보다는 네. 지금 이제 이란하고 미국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이란이 지금 열받으니까 이 미국과 친미 쪽 중동 국가들을 지금 막 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음. 사실 UAE 즉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중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바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평화로운 근로의 지역인데 거기는 뭐 거지들도 그 부자라고 하는데. 네,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이란에서는 지금 그냥 죽기 살기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UAE로 쐈는데 네. 하필 그게 이제 그 대공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미사일이라고 하죠. 네. UAE 방어 미사일이 천궁 2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어. 네. 근데 그게 요격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LIG 넥스원의 천궁 2가 굉장히 기술력이 훌륭하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그 아랍에미리트나 뭐 다른 인접 국가에서 천궁 2를 더 달라 이렇게 주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IG 넥스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이랑 같이 그럼 얽혀 있는 네. 우리나라 기업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술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관련된 뭐 뉴스들도 다 지금 LIG 넥스원 12% 상승세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장 마감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지금 이제 장중에는 네. 12%까지 갔다가 현재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네. 8%대 흐름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음.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방산주가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 주시면서 전 페이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LRT넥스원 말고도 지금 전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방산주 강세로 한일단조, 퍼스텍, 빅텍 이렇게 세 가지 꼽아 주셨는데 각각 어떤 기업일까요? 네, 사실 이제 뭐 방산 중소형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한일 단조는 이제 자동차 및 방위 산업용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그냥 그런 기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또 방산 이슈가 계속될 때 이런 방산주로서 가끔씩 이렇게 좀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 오늘도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렇게 좀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국내 방위 산업의 뭐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정밀 유도탄, 탄체를 비롯해서 탄도 및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 부품 등을 이제 납품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단조 부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어. 단조 부품. 그러니까 단조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쇠의 형태. 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방위 산업 기업인데 좀 기술 얘는 이제 한일 단조와는 다르게 좀 기술 기업이에요. LRG 넥스원처럼. 네. 제가 잠시만요. 이게 또 한영이 안 바뀌네. 퍼스텍. 네, 퍼스텍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음. 퍼스텍은 이제 후성그룹의 방위 산업 전문 이제 업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항공 우주, 유도 무기, 지상 무기 야. 이런 각종 무기들을 이제 공급하는 네. 이제 그런 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거리 지대지라든지 뭐 지대공 유도 무기, 자주포 네. 이런 등등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빅텍은 사실 옛날에 주식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어요. 방산주 딱 전쟁 터지면 빅텍부터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조금 그런 이제 추이는 없어졌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빅텍이 또 이제 슬슬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좀 약하죠. 그래프를 보면 아직 빅텍이 조금 약하긴 해요. 네. 이제는 그런 이슈가 많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뭐 방위산업 시스템 방향 뭐 탐지 장치라든지 군용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뭐 전자 광학 장비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방위산업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스텍을 제가 어떤 기업인지 찾아보니까 K9, 현무 이런 저도 들어본 그 유명한 그 국내 무기의 핵심 부품을 제작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태경 케미컬 이야기도 해주실 건데 이거 다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관련된 뉴스 태경 케미컬이 이제 카타르발 그 헬륨 대란 우려에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 태경 케미칼이 그 탄산가스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액체 탄산 및 고체 탄산가스를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탄산가스를 공급받아서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일반 가스 상품 이런 등등 그리고 뭐 액상 소석회라든지 이런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좀 화학 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그 카타르가 이제 LNG 생산 라인을 끊어버렸어요.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스에 필요한 이제 헬륨이 이제 부족한데 이 헬륨이 반도체에 또 엄청 중요한 가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태경 케미칼이 좀 주목을 잠깐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장중 오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태경 케미칼은 그동안 상승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지금 시세가 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시세가 났지만 장 막판에는 이제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면서 9%대까지도 하락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 마감대 기준으로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요. 빨간편님께서는 빅텍이 움직이면 끝물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런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가 처음에만 이제 아주 강도 높게 시장에서 방향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민감도가 높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잖아요. 그쵸. 재료가 노출이 되면 점점 그 강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점점 시장은 그 이슈를 점차 잊어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빨간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빅텍이 보시면 또 수급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빨간변 이름 좀 바꾸면 안 돼요? 어쨌든 말씀하세요. 수급이 빨간 약해서. 변? 변. 팬이 아니셨구나. 별이 아니라 네. 변이에요, 변. 어쨌든. 네. 빨간 변 넣으면 안 되죠, 여러분. 설마 그런 의미인가요? 아유, 네. 네. 빅텍이 움직이면. 네. 네. 어쨌든 빅텍이 움직일 때 또 네. 움직여서 수급이 강하면 상관없는데 네.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빨간님 말씀대로 네. 굉장히 약한 흐름이라서 네. 제가 봐도 점점 방산주의 흐름은 네. 중소형주로 가기엔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만 왜냐하면 각국에서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각국 GDP에서 이제 계속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을 늘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기업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현대 로템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관련 공급사 아니고서는 네. 조금 중요도는 떨어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게 움직이는 게 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다 같이 움직일 땐 조금 우리가 이런 시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완전히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대부분 테마성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진단이셨고요. 테스타 로사님께서 운동 좀 하고 왔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운동 하셨나요? 자, 멘토님 다음에 회사 소개하실 때 회사의 기본 체력, 재무 상태 어떤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따가 저희 3박자 매매할 때 네. 기본 체력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가져와 주셨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일을 예측하는 키워드 2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국내 시장부터 볼게요. 반도체와 방산입니다. 방산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아까도 잠깐 예고편을 쓰던 반도체 얘기부터 볼게요. 오늘 주도 섹터 특징으로 2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한국 미사일 수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시세 가져와 주셨는데 한국이 미사일 수요가 증가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거 연장선상인 거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가 계속 분쟁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특히 이제 OCI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태양광 기업들도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좀 저렴한 에너지원을 찾는다라는 그런 음. 관점 때문에 네. 이런 태양광 에너지 섹터도 좀 좋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방이 계속 분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아직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외로는 이제 오늘 특징 자체가 코스닥 정책 활성화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네.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소부장 사실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몇 가지가 있었던 것이 네. 사실은 이런 중동 분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UAE가 막혔다 보니까 이 반도체 그 소재에 사용되는 헬륨이 90% 이상이 이제 중동에서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뭐 등등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재계에서. 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한 것 같은데 다른 멘토님 중에서는 이 반도체가 중동 전쟁이랑 조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반도체를 조금 피하고 오히려 뭐 바이오라든지 네. 뭐 조금 관련된 이슈가 아닌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멘토님은 반대로 완전히 관련된 이슈, 방산이랑 반도체를 가져와 주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선택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맞습니다. 유가가 사실 오르면 모든 부분의 비용적인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유가가 뭐 $100 이상 갔을 때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분쟁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됐을 때
비로소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 정도 상태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악화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도체는 바닥을 잡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외로도 현재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거기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이 합쳐져서 현재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시세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포트 내용 중에서도 이 중대 분쟁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리포트는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면 영향을 모든 받겠지. 비용이 네. 다 올라갑니다. 그쵸. 그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좀 전에 같은 설명이지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만 더 악화가 안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향후 실적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테스타로사님께서 잘생긴 멘토니가 귀여운 기자님 커피 한 잔씩 하세요.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테스타로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왜 멘토님은 잘생겼고 저는 귀엽죠? 저도 예쁘다고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테스타로사님. 동그리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현행경제에서 우리 감사합니다. 늘 테스타로사님께서 이렇게 댓글도 주시고 후원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엄청 흔들던데요. 육가주 키읔이라고 지금 빨간 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육가주도 있나요? 네. 육가주? 육가주도 이제 육가주라는 것은 네. 아마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을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을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네. 이렇게 뭐 흥구석유나 뭐 이런 기업 흥구석유.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진짜 유가의 영향을만 네. 받는 그런 기업이라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네.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미 뭐 오를 대로 올랐고 여기서 이제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지 않은 한 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접근해서는 좀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 기업들은 가끔 유가가 좀 오를 때 이제 한 번씩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함부로 우리 육가주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뭐죠? 트럼프가 원하는 거요?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공격을 해버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금리 인하 관점에서는 상당히 미스네요. 판단 미스네요.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이란이라는 쪽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관점, 네. 뭐 중간 선거라든지 그런 관점과 그런 또 자기 생각에는 어떤 비용을 유가 같은 부분들을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덜 끼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나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주말에 공격을 한다든지 이번에도 이란도 주말에 공격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시장에 영향을 안 끼치는 방향으로 일단 그 공격을 감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한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봤어요. 네. 물론 예측이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 장기화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예측 시나리오 나올 수 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주면 된다. 근데 사실 저는 글쎄요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이 저는 그 미국의 당연히 네.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트럼프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외부의 전문가가 말이 맞을까요? 저는 트럼프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많은 이제 외부의 말을 떠들어대긴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크게 안 벗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전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뭐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한 방에 죽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그 80 몇 년을 집권한 사람인데 와. 한 방에 죽잖아요. 미국이 그 그러니까요. 침투한 지 몇 시간 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 보고. 그러니까요. 와, 진짜 빠르다. 지도부도 다 지금 웬만한 고위 관직들은 다 지금 네. 처단이 됐어요. 차기 지도자가 될 만한 후보들까지 다 같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 이제 차남도 일단 모르겠습니다. 죽었단 말이 있는데 아직 알 수가 없죠. 예, 제가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란 자체로도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이제 이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음. 이란이 가지고 있는 패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진 폐쇄를 하면 음. 이란이 식량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려요. 네.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되겠죠. 오랫동안 더 폐쇄를 하면. 그리고 이란은 중국한테 가장 기름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란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란도 지금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폐쇄하고 음. 그리고 미국이 계속과 전쟁을 만약에 계속 한다면 피해 볼 수 있는 국가는 어딜까요? 이란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유가가 그렇게 크게는 오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없다. 네. 네, 그런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은 당분간 접근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의 어떤 방향대로 유가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근데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방향대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유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중국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빨간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과 한국 미사일 수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일 기대된 섹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 주셨던 반도체와 우주항공망상 같이 봐주셨습니다. 자,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AI 캐펙스 투자 확대한 기업들 이제 AI 캐펙스 투자 확대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가져와 주신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가져와 주신 게 다 투부장 기업? 이제 바뀐 거죠.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심이었다면 네네. 지금 제가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PSK, 뭐 테스, 뭐 IC, 오니켄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리노핀이라는 네. 이제 검사를 할 때 그 핀을 통해서 검사를 해요. 이게 네. 불량인지 아닌지. 근데 리노핀을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영업이익률이 물론 30% 정도가 나오는 네.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중에 위치한 소부장이라서 반드시 정책 활성화 시기에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지수 하락을 했는데 어때요? 흔적 그 지수 하락을 이것만 보면 지수가 하락했는지도 몰라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죠. 네. 계속 와. 우상향하고 있죠. 이 지수가 내린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렇죠. 라고 이게 한다면은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기도 하면서도 웃프기도 한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네. 리노가 오른다라는 게 네. 이제는 정말 소부장으로 옮겨갔다. 뭐 이런 해석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수급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 원래는 동반 다 하락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네. 또 이런 기업이 많아요. 하부장님 PSK 홀딩스. 자, 아까 제가 PSK를 설명드렸지만 PSK 홀딩스라는 기업도 이제 스에서 자꾸 지금 네, SK 보시면 홀딩스. 이제 PSK가 있고요. 네. PSK 홀딩스가 있는데 PSK 홀딩스도 보세요. 거의 흔적도 없죠. 뭐 하락을 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네, PSK 홀딩스는 이제 세정 장비 쪽에서 지금 HBM 쪽 관련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광광핵 잔류 이제 스컴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정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데 HBM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HBM이라는 게 계속 반도체를 위로 쌓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그 다양하게 공정을 거치면서 찌꺼기들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찌꺼기들이 있으면 제가 뭐가 생긴다 했죠? 불량이 많이 생긴다 했잖아요. 네. 이 계속 높이 쌓이는 공정에서 이 안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공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깔끔하게 다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PSK 홀딩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광핵 제거라든지 네. 스트립 공정에서 세계 1위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PSK라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PSK도 당연히 같은 이제 계열사고요. 오늘 가져오신 거는 PSK더라고요. 네, PSK가 좀 덜 올라서 제가 가져온 거고. 네, PSK가 이제 막 얘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얘는 이제 인적 분할된 공정이에요. 인적 분할된 회사고요.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부인 드라이 스트립이라든지 드라이 클리닝, 뭐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뭐 이런 등등 제가 말씀드린 또 스트립 장비를 네. 만드는 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립 장비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제거해주는 장비예요. 어쨌든 PSK 그룹 자체가 다 지금 세정 스트립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PSK를 이제 톱픽으로 꼽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투자 확대가 될 때 네. 당연히 이제 수율이 좋고 기술력이 훌륭한 기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SK 장비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라는 기업도 이제 저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뭐 테스도 이제 제가 방막 즉 이제 증착 공정 쪽에서 낸드 쪽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YC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YC는 이제 검사 장비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고요. 오.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YC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기업이 이제 그 메모리 테스트 쪽에 제가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네. 그만큼 기술력도 좋고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뭐 등등 이렇게 테스트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QNC. 이제 자. 원익 QNC랑 원익 I 뭐였죠? 원익 IPS가 있죠. IPS. 좀 네. 구분 부탁드립니다. 네, 원익 IPS는 이제 증착 제가 말씀드린 네. 증착 장비 기업인데 원익 QNC는 오늘 원익 QNC가 22%까지 오르고 있어요. 제가 삼박자 매매법에도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시세가 나기 시작했어요. 22%.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중에서도 부품 기업이에요. 소부장, 부품. 네, 즉 네. 계속적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 소모품. 소모품을 생산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네.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지 소요되는 뭐 석영 유리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라믹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한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석영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품이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돌리게 되면 계속 닳는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렇죠. 이걸 계속 교체해줘야 되고 새로 발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그만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수익성 면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카펙스 투자가 다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익 KC 같은 이런 기업들의 수요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 자, 우주항공 방산 관련 테마 시장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라이즌 엑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꼽아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지금 계속 대장주로서 같이 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애들도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방산 쪽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각 국가들이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네. 내용이지만 GDP의 일부의 국방비 지출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무기 제품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가성비가 훌륭하면서도 품질력이 좋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또 LID 넥스원이 한 건 한 게 중동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또 천궁 2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역량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다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런 방위 산업 제품들은 더욱더 세일즈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중동 지역도 당연히 방위비 더 늘리겠죠. 특히 그렇죠. 이 중립국들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또 어디 있어요. 뭐 밑에 하여튼 뭐 사우디라든지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 대부분 다 전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란이나 뭐 옆에 있는 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이 두 국가만 주로 이제 분쟁을 많이 하지. 남은 오만이라든지 이렇게 석유 부국 쿠웨이트라든지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각국에서는 방위 산업에 대한 그 방어를 위해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네. 또 그들은 또 석유 부국이란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죠. 방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중동 쪽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LIG 넥스원 그리고 당연히
그 첨단 무기 쪽에 유명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쵸. 이미 유럽에서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장악을 했고 현대 로템하고 이미 가성비가 좋기로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적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가 상당히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지금 내일을 예측하는 키워드 미국 시장 보기 전에 댓글 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바이오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일동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동에 대해서는 어제 멘토님께서는 지금 일동 조금 갸우뚱 하셨었는데 오늘은 일동이 어떤지 한번 차트를 볼까요, 멘토님? 일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뭐 차트만 봤을 때는 네.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래 아직도 조짐은 없죠. 일동제약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네. 일동제약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예,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동제약도 최대 주주수 좀 감소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왔고 좋은 소식들 수익성 위주로. 근데 일동제약도 네. 이제 전통적인 제약 플러스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그쵸. 기업이라서 네. 일단 안정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임상 결과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주목받는 쪽이 RNA 치료제 쪽이 좀 더 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재 바이오 시장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RNA 쪽으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이 바이오주 하기 가장 좋은 달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바이오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양한 학회 일정이 3월부터 쭉 연달아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3월에.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쪽에서도 결국에는 코스닥을 들어올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업종 자체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미국 시장 중동 분쟁과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조금 했지만 이 중동 분쟁이요. 다음 페이지요. 미 이란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갈등이 이제 전쟁 장기화 우려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미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뉴스가 뜬 게 있는지. 왜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꾸자꾸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란, 중동 정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불안하다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저녁이 되어야 좀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새벽에 이 중동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하나하나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검색 중에 했었던 나왔던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상군 파병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란은 이미 모든 걸 잃었다. 해군을 잃었고 잃을 수 있는 걸 모두 잃었다. 뭐 이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상군 침략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이란이 말을 했었는데 그거는 헛소리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지도부 구조가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것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해치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흘러갔을 때 지금 이란이 신정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지도부에 오른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성직자들인데 그 체제가 좀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체제를 미국이 깰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발언적으로 봤을 때는 깬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수의 중동 전문가들은 아마도 깨지는 않을 것이고 신정체제가 흘러간 대로 하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을 당시처럼 뭐 대시 같은 그런 인물을 하나 세워놓고 조금 이제 미국의 친화적인 그러한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는 뭐 지켜볼 것이다. 물밑
비롯해서 지금 아마 인물을 탐색하고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친미 쪽 인사를 당연히 국가 지도자로 내세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사실 제일 편하죠. 네, 네. 네. 그러려고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동 분쟁이 지금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지만 제 예측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시간은 이제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내일 미장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란 분쟁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관련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유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유가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나라 유가가요. 많이 올랐어요. 우리 휘발유 가격이 네. 1,900원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네. 1,900원이면 이제 제가 차를 안 타서 잘 모르는데 네. 굉장히 높은 거죠. 평균이 1,900원이라는 네. 이제 얘기잖아요. 서울 그러니까 평균. 그렇죠. 네. 이제 서울은 뭐 강남 이런 데 봐도 뭐 계속 2,000원대 넘긴 하더라고요. 계속. 네. 와. 근데 그건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평균적으로 1,900은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럴 때는 꽤 높겠죠. 뭐 2,100원, 200원 하려나?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못 봐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테스터스는 미국 사시니까 저기 미국에는 지금 유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휘발유, 경유 가격 있는 거 있으면 조금 말씀 주시고 지금 유가 상승의 가장 큰 문제 네.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이 이제 가장 우려가 되죠. 지금은 계속 금리 인하 분위기가 이어지고 네. 있는 방향인데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네.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유가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유가가 높아서 네. 계속 그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 아니면 더 올라가거나. 네. 근데 그런 상황,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가가 이제 다운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물가가 확인되는데 지금 금리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금리 수준이 높아요. 미국도 네. 계속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됐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전쟁이 났어. 이제 유가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됐을 때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60불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8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식이 주장한 게 무조건 이제 기름값 제일 싸게 하겠다. 그러면 금리 무조건 내리겠다. 이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오래 끌면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할 건데,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그런 그 요소는 네. 개인 한 사람의 의도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과 확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전쟁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 전쟁이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은 네. 이어지겠고 뭐 국지전도 있겠고 네. 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란에 관련된 혼란은 지속되겠지만 약간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큰 이벤트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저물어들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란이 지금 국방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미사일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진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네. 근데 몇십 조래요. 네. 지금 뭐 이란 해군 다 죽였죠. 네. 그다음에 뭐 공군력 다 약화됐죠. 이란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파괴됐는데. 지금 이제 테스타로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데드캣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오늘 코스피 데드캣 같나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네. 그런 방향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각자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유가의 영향력에 가장 끼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유가가 결국에는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조에서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뀔 시 시장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셨지만 우리 멘토님께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도록 뭔가 방향이 흘러갈 것이다. 일단 케빈 워시 이제 새롭게 취임될 의장도 네. 아무리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이제 뭐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너무 큰 걱정까지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휘발유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유가가 얼마만큼 지금 빠르게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 달까지는 올라가겠죠. 아, 근데 조금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빨리 음. 해결되면 다시 다시 물가는 내려갈 그렇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큰 타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그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잡히긴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음, 전쟁은 이제 조금 생각보다 장기화보다는 마무리돼서 유가도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